자, 이제 배치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자연계열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내리시고요. 인문계요. 내리시고요. 예체능. 네, 내리세요. 예체능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체능과 관련되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비슷비슷한데요. 저희가 인문계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배치표가 인문계예요. 자, 배치표 한번 펴서 볼게요. 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펴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최종 확정판이라고 있습니다. 자, 펴서 한번 보세요. 두 개 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만 받으셨어요? 하나만 주셨어요? 네, 나가실 때 혹시나 모르니까 인문계는 자연계 배치표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연계도 인문계 배치표 하나씩 가져가시고. 자, 펼쳐서 보시면 최종 확정판 밑에 보면 배치표 활용 안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배치표 활용 안내 최종 확정판 파란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보시면 좀 깨알 같은 글씨긴 한데, 배치표 활용 안내 각 계약에 이런 거 있고요. 1번, 모집 단위 우측에 병기된 모집 인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수시 모집 최종 등록 마감 이전의 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 때 지금 발표되어 있는 인원이에요. 수시 모집에 2월 되면 인원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없는 학과가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시 모집 못 뽑으면 모집 단위가 하나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은요. 대학명 아래 보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 몇 %, 학생부 몇 %,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치표는 영역별로 대학별 반영하는 비율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받은 점수로 그대로 합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수능 반영 유형 및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학별로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아까 제가 점수 대비 영역별 평균 보면서 유불리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반영 비율도 사실은 대학별로 좀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워낙 깨알 같은 글씨라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점수 활용 지표 있죠. 표준 점수 반영하느냐, 백분위 반영하느냐, 아니면 표백. 사탐 같으면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에 5등급까지 지금 가감점 넣어놨습니다. 6등급 이한 죄송한데요. 아무튼 1에서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나타내놨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배치 점수는 인문은 국어, 수학, 나, 사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 그다음 백분위는 두 과목의 평균을 합산한 거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 바탐 이렇게 세 개 영역을 합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 개의 점수가 있는데 3, 9, 8은 맨 위에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바로 안에 2, 8, 4라고 되어 있는 건 백분위고 밑에 꺽쇠로 되어 있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5등급까지 주로 나왔을 텐데 이건 등급입니다. 등급. 영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4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탐 두 과목을 반영할 때 표준 점수는 더하고 백분위는 평균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한 과목만 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탐구 많지는 않을 거예요. 탐구 한 과목만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탐구 한 과목을 두 과목으로 불려줘야만이 계산이 된다고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상명대, 과천대 이런 대학들 경대도 마찬가지.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탐구 하나만 반영할 때는 어떻게 봐요? 내가 잘하는 사탐 두 과목이랑 과탐 두 과목에 내가 편차가 심해요. 탐구 잘하는 한 과목만 딱 가지고 와서 여기다 비교를 해보니까 점수가 엄청 높죠. 어느 점수가? 4점수가 높아요. 왜 여기는 탐구를 두 과목으로 계산을 해놓으니까 점수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배치 점수는. 근데 나 4점수는 탐구 한 과목 잘하는 거 한 과목 가져가니까 얼마나 높아져요. 그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4점수도 탐구는 반드시 두 과목을 봤다면 두 과목을 합산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한 과목 한 과목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있는 배치 점수가 대략 평균 점수 기준으로 한 10점 정도, 100분위는 10점보다 조금 더 높게 한 15점 정도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개 영역만 잘하는 거 사탐 과탐에서 들고 나오면 여기에서도 한 개 과목만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두 과목 중에 한 개 과목만 가져오면 점수가 엄청 높아진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높아진다라고 기본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내가 더 유리한데 대학별로 가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평균 점수하고 백분위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85% 끝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명 중에 85등 정도로 합격한 아이들의 점수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지금 그 펼쳐놓은 표에 맨 오른쪽 보시면 영어 기준 등급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라인에 맞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국수영사의 등급 평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신 등급의 평균도 이 정도 수준에 해당된다. 비교해서 보라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 면으로 가서 이제 점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대학을 먼저 볼게요. 그래야만이 좀 보기 편하니까요. 쭉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건 라인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맨 왼쪽에 건국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칸에 경희대입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네. 빨간 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388점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경희대학교에 경영 75라고 써져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경영 75가 뭐냐면 경희대학교에 경영 75명을 지금 선발한다고 이런 만만치 않죠? 이론이 넉넉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점수를 보면 여기 있는 3개 점수 388, 286, 1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여기는 평균 점수 플러스 100이라고 돼 있죠? 국수영어 평균 점수, 국어 수학은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탐구는 변환 평균 점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등급이고. 자, 그래서 이 388이라는 메뉴에 있는 표준 점수를 일단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등급도 여기 가려면 1등급 정도 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가늠을 해서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배치표는 그렇게밖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좀 내려서 볼게요. 행정 지금 16명인가요? 바로 밑에 칸에 찾으셨어요? 여기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위가 지금 388이잖아요. 그 아래가 382죠. 그 점수가. 그러면 이 급간을 나눠서 보면 388 바로 밑이니까 387 정도가 행정 16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무역 몇 명이죠? 16명도 387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388에서 382니까 6개의 구간으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1점 단위로 보면.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치표 작업할 때는 10개 구간으로 10개 라인으로 나눠졌어요. 그만큼 촘촘하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영역이 3개 영역으로 줄어들고 난이도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뭉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격을 나눠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2에서부터 행정은 387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아동가족 몇 명이죠? 9명은 383이나 382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다. 이렇게 나눠서 보라는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국민대가 있어요. 국민대에 보면 그 아래 칸에 빅데이터 경영 통계 8명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이 대학은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저 대학명 밑에 가서 보시면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376이라는 큰 숫자가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268,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277 두 개 점수 차이를 보시면 몇 점인가요? 9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9점을 나누면 268에다가 대략 한 5점 정도를 더해서 빅데이터 경영 통계는 273 정도가 100분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표준 점수를 보느냐 100분의 1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구간을 나눠서 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 있는 거는 전부가 다 268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뭉뚱 그려서. 조금 더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문표는 두고요. 자연계도 한번 볼게요. 자연계 일러두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고요. 학과만 하나 골라서 보면 역시 경희대를 한번 볼게요. 자, 경희대를 보시면은 370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17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17 돼 있죠. 여기 점수가 위에 표준 점수가 378이니까 정보 디스플레이는 377 또는 376 뭐 이 정도 점수 되겠죠. 그죠? 찾으셨어요? 예,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에 있는 그 칸에 간호 14라고 되어 있는 것은 371점입니다. 그죠? 그 위에 수학은 372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 그 위에 또 생물도 있네요. 373.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전히 국민대가 있는데, 국민대 자동차공 20명 뽑죠? 100분이 반영하니까, 괄호 안에 있는 점수 258점 정도 해당되고, 등급은, 영어 등급은 2등급 정도면 가능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연계열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배치표 수능 점수 활용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로로 큰 표가 되어 있는, 가로로 길게 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배치표 수능 점수 활용 방법 되어 있는데
여기 반영 영역은 영어를 포함할 때는 이렇지만은 배치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어는 등급이니까 제외하고 국수 영tam을 반영하더라도 국수탐 점수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면 수학, 영어 플러스 국탐의 택일이잖아. 이 경우에는 수학하고 내가 국어하고 탐구 중에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높은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2개 점수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반영할 때. 이해되세요? 그럼 영어는 등급 기준으로만 1등급이면 아 괜찮구나. 원래 여기 표에 보니까 2등급이나 3등급인데 나는 1등급이다. 그럼 아 나는 영어 등급 때문에 더 유리하구나. 나중에 영어 등급 계산하면 내 점수가 국수탐이 조금 불리한데도 되겠구나. 정도로밖에 반응을 못합니다. 이거 완전히 절름발이죠. 절름발이 아니라 이걸 뭘 활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대학학과의 레인지 어느 정도 범위 포괄에 들어가는 걸 골라와야만이 나중에 대학교 실제 계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치표 좋고요. 자, 배치표는요 수능 성적만 가지고 작업을 먼저 해서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이게 서열을 뭐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쭉 이렇게 한눈에 비교가 좀 돼요. 그죠? 학과도 비교가 되고 대학도 비교. 다만 대학 비교나 특히 옛날에 학과가 비교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아래 한 칸 정도 위아래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건너뛰어도 보면 학과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동점자가 많은 그 점수가 그 점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 수학이 내가 우선 국어 수학 반영하는 데를 꼭 찍어보면 아 유리하구나. 국수탐보다 높이 찍히는 게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도 찍어보시고 백분위도 위치를 한번 찍어보세요. 집에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영역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반영을 안 하고 국어 탐구만 반영하고 영어 등급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국수형 때 다 반영하는 데를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계 영역 정도가 빠지는 것도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개 영역이 아니라 지금 3개 영역으로 줄어드니까 이 점수 차이가 1.1점도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크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치표는 100명 기준에서 85등 정도로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보시니까 이 대학의 학과들이 다 같은 선상에 비슷하게 있어요.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는 41명 뽑고 30명 뽑고 11명 뽑고 7명 뽑는다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수시에서 이거에 대한 인원이 거의 없다고 놓고 보면 41명, 30명 뽑는 데 인원이 좀 넉넉하니까 이 배치표에 있는 커트라인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10명 정도 이내로 뽑는 데는 이 배치표에 있는 점수 자체가 커트라인보다는 오히려 더 높아야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에 3명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원해요? 그죠? 1명 뽑는 학과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점수가 배치표 점수예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 최초 합격 아니에요. 수합으로 또 발생 안 합니다. 최종 등록자를 포함한 배치 점수다라고 이거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입시 결과 뭐 지금은 무용지물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입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표의 작업들을 먼저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 지원 경향 추정은 해놨는데 이게 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작업할 때는 금년도의 경향들을 수시의 지원 경향들을 좀 반영해서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마다 점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통계 방법이라든지 배치표를 만드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군 3개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높게 지원을 해보겠다, 도전 지원을 해보겠다 그러면 4개보다는 2개나 3개 반영하는 데 골라야 되고요. 탐구도 2개보다는 1개,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30명 이상보다는 10명 미만으로 꼭대기에 있는 학과 넣지 마세요. 그죠? 저희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 있는 학과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빠집니다. 한만 가도 추합이 안 나와요. 오히려 꼭대기에 있는 학과들이 추합이 더 발생하고 그게 더 오히려 점수가 턱없이 낮아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군 나군보다는 다군이 훨씬 낫고요. 가나군에서도 그런 학과들 노릴 수 있어요. 어떤 학과들 보니까 다 나군에서 뽑는데 이 학과만 가군에서 뽑아야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학과가 나중에 점수가 조금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구분 점수가 작은 것보다는 큰 거. 변수가 생기려면 등급 구분 점수가 5점 이상 되는 게 훨씬 낫죠, 영어에서. 그 다음에 학과가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새로 생긴 학과.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변수가 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점수가 다 높아요. 이화여대 통합 선발하는 영어자연.
낮을 수도 있는데 다 높여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없는 팁을 좀 드리자면은 금년도에 세 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상점수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데 기관 점수를 좀 모아서 보세요. 배치표를 보시든 아니면 솔루션을 통해서 보시고, 야, 여기는 뭐 점수 차이가 이 학과는 왜 이렇게 많이 나? 어디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300점 만점인데 어디를 보니까 290점, 어디는 또 285점, 어디는 또 295점이에요. 점수가 들쭉날쭉이에요. 그죠? 그 학과는 금년에 경계령이 1호입니다. 점수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런 학과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높이 우주 상향해보는데. 자, 합격 전략적으로 가서 보면요. 정리해볼게요. 배치표 보면서 내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수능도 뭐 분석이 좀 웬만큼 됐다면 레인지 두고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배치표에 보시면 큰 칸 하나에 위아래를 놓고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대학도 골라보고 학과도 가군, 나군, 다군 골라서 레인지를 범위를 정해놓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졸업생이라면은 내년에 대학 가야 되겠죠? 한번 해보시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꼭 대학 갈 건지, 나 현역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수시도 참 안 되고 정시 수능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보고 지원할 거냐, 학과 보고 지원할 거냐, 그것도 좀 말씀드렸죠. 점수에 맞출 건지, 아니면 여기 밑으로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 이런 기대치를 금년에 지원 목표를 좀 정해놓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요거 부모님하고 반드시 상의하고요. 학생이들죠. 제가 강남 비상의 학원에서도 한 2년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상담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엄마가.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둘은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은 절대 얼굴에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가서 아무 말도 표정 없이 와서 데리고 오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매일 싸우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지원하고 다니는 지원해서 다 떨어졌다고 애가 재수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저하고 말도 안 합니다. 어머님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애는 그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아이는 엄마에게 말도 안 합니다. 재수는 내가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합의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로 지금 대학은 어디냐면 보세요. 여기 나오겠죠? 예, 449페이지부터 보세요. 49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 자료집에 있는 그 내용들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49페이지는 아니고 47페이지입니다. 그죠? 제가 서울대를 빼버렸네요. 서울대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47페이지부터 보면 서울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대학별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는 제가 오늘 우리 두 번째 2부가 대학별로 요강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데 아마 참고를 해서 보시면 크게 이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지난해 평균이라든지 뭐 추합이라든지 뭐 어디서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대학별로 좀 모아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는 이게 뭐 대학 수준이 워낙에 높아서 제가 뭐 과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몇 페이지 보시냐면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 금년의 패턴 똑같아요. 서울대 자료인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원자를 보시면 2일 전, 1일 전, 1일 전, 당일날 10시, 당일날 15시 막 최종돼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시 모집도 뭐 안 됐지만은 금년대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 중에서 재수했는데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 몇 명을 같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야, 너 가군에 어디 넣을 거니? 나 가군에? 글쎄, 가군에 뭐 아무 데나 넣지 뭐. 그럼 서울대 넣을래? 그래서 서울대 지원을 합니다. 자, 첫날부터 서울대에 특정 학과죠. 예를 들어 소비자 아동에 첫날부터 지금 여기 보면 몇 명 뽑았나요? 작년에 소비자 아동 19명 뽑았네요. 첫날부터 한 10명 정도 넣어놔요. 아무도 지원 안 하죠. 왜 이렇게 찬 거야? 사실은 턱없이 모자란 친구들 그렇죠? 자, 다른 친구들이 또 야, 뭐 하냐? 과반기 살 테니까 또 한 번 더 넣을래? 그래서 또 한 10명을 더 넣었어요. 19명 뽑는데 둘째 날 20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안 넣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 넣어요?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 보고 막 쏟아내는 거죠. 서울대 특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절대 첫날 안 차고요. 둘째 날도 안 찹니다. 마지막 날 되면 서서히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저도 급한 편인데요. 성격이 급하거나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늦는데 늘 그걸 타신 분들은 마지막 날 6시잖아요. 그죠? 5시 정도에 자리 잡고 와서 넣어볼까? 그리고 넣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급하신 분들은 좀 빨리 늦는다. 뭐 나중에 서버가 다운되면 어떡하지?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운됐는데 지원 그 시간이 더 늘어났죠. 1시간 더 연장해주고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요강 관련되는 것들 대학별로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딨냐면 뒤에 한번 보시면 수준별로도 저희가 좀 정리해놨어요. 책자를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몇 페이지냐면 113페이지네요. 여기 해놨네 지금. 113페이지 보시면 수준별로 해놨습니다. 수준별로 뭐냐면 저희가 대학이 거의 뭐 비슷한 대학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대략 그 부류에서 안정지원을 해보겠다 그러시면 그 대학끼리 묶어서 저희가 자료 비교를 좀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119페이지 뭐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서울대, 서강대, 성대, 이대, 한대 뭐 이렇게 묶어놨고요. 그 다음 상위권 대학이라서 121페이지 보면 경희, 식대, 중대, 외대 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대학들끼리 어떻게 이제 인원들이 나오는지, 뭐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영어 가산점이, 영어의 등급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사 등급 부분 점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고 찾으라고 합니다. 도움 되시죠?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합 자료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고 얼마큼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경쟁률이라든지 입시 결과도 다 해석은 못하지만 이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모으시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구청에도 상담받고 학교 담임선생님들하고도 상담하고 상담 한 10군데를 받았어요. 상담 아주 무장이 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무시하게 고민 많이 하고 딱 결정을 해서 3개의 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합 1, 2, 3 요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그죠? 팔랑귀가 생기고 또 뭐 마음도 조금 흔들리고 뭐 이래가지고 보면 자, 나군에 내가 상향 지원하기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지원을 했어요. 나군을 먼저. 누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가나다 보니까 가군을 먼저 지원하고 나군하고 다군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 기간 안에 어떤 날에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그 기간 안에 시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군을 먼저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군은 상향이잖아요. 목표했던 데가. 다군은 안정이에요. 이 다군만 보고 이게 상향이니까 괜찮겠지 뭐. 다군 하나는 안정이니까. 근데 만약 다군에 변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럴 경우에는 가나군이 제가 안정이고 또는 집중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넣어야 돼요. 그러면 가군도 바꿔줘야 돼요. 점수를 좀 낮추든지 대학이나 학과를 바꿔서, 그죠? 안정 정도가 넣어줘야 하니 안정, 상향, 안정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군은 사실은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년에도 제가 2개 대학은 정말 지금도 끔찍스럽게 정말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데요. 광운대하고 하나가 어디였더라? 서울과기대? 네,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는 진짜 예비번호가 뒤에 나왔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전화 와서 들어가고 문 닫았어요. 괜찮죠, 그죠? 또 광운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광운대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만 2등급이에요. 나머지 국어하고 나머지 과학도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수학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가능성을 보고 넣었는데 예비번호가 뒤쪽으로 빠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배치 점수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점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자연스럽게 등급컷을 올리고 예비번호를 작년보다 훨씬 더 뒷번호로 가게 만드는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예비번호를 앞번호로 받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비번호 제가 15번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14번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내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비번호를 차곡차곡 받아서 어떻든 간에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시지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 접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준을 놓지 말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모의지원도 넣어봐요. 모의지원 딱 넣어보니까 안 되네? 떨어질 것 같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모의지원은 모의지원이에요.
실제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조합 1, 조합 2, 조합 3 정도까지 놓고 난 다음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끝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 바꾸고 싶거든 전화를 한번 하세요. 선생님한테 문자 한번 넣어요.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구 이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상담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짚고 나서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수준별 지원 전략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보니까 내 점수로 가군, 다군에 이렇게 대학을 좀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보니까 실제 지원은 성대 사과로 이렇게 높게 넣은 겁니다. 나군, 다군은 좀 안정적으로 넣자.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 가고 싶으니까 2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대 경영 괜찮지 않아요? 공대 경영 괜찮지 않아요? 두 군데 하나 골라가면 되죠.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재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실제로 가군, 다군에서 찾았을 때 경희대도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까 제가 대학이나 학과 중심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외대도 나왔어요. 중대도 나오고 여기 한 군데 지원했으면 분명히 한 군데는 붙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뒤통수 땡기는 거죠. 그죠? 하는 수 없어. 이거는 재수하게 나와야 돼. 만족 못해요. 이때 가서 학과 아무리 괜찮아도. 근데 물론 학과가 괜찮으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마음을 추스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시험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으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떠올렸던 대학들은 반드시 한번 지원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예, 치의에도 이렇게 봤는데요. 자기가 최상위권인데 보면 의예과만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놓고 가군에 경희, 서울, 이대, 중대 있죠. 이대가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들쭉날쭉합니다만 나군도 보시면 가대, 고대, 성대, 연대, 울대, 한대 있죠. 그죠? 울산대학교는 지역은 울산이지만 또 빅5에 들어가는 큰 대학입니다. 의대로서. 자, 보면 이 나군이 집중군이에요. 다 왜 여기 집중했느냐? 서울대를 피해서 온 겁니다. 맞설라고. 그죠?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대도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성대도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연대도 지원하고. 다 맞쓰는 겁니다. 다 여기 있으면 어떻든 간에 연대를 피하면 성대 다른 데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다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대하고 인하대. 두 군데 되는데 주로 아주대가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넣는 패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울대, 연대, 아주대. 근데 아주대를 넣을까 말까 많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둘 다 떨어지면 아주대 나와야 되는데 아주대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럼 아주대를 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를 포기하고 경희나 중대를 낮춰요. 그럼 여기는 자신 있게 연대 넣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고대 정도를 넣으면 여기 서울대 넣고 가고 여기는 아주를 넣고 아니 이나를 넣고 됩니다. 지방까지 고려하고 조합을 시키면 아주 다양한 조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대 갈 친구들은 의대로만 써줘야 되는데 의대 한 군데 놓고 한 군데를 일반 대학에 공대나 넣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친구들이 의대 선택을 또 안 하고 최종 합격했을 때 일반 대학에 공대로 가버리게 되면 또 복잡합니다. 자, 치대도 많지는 않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가천대, 인문자연의 한일과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대가 지금은 가장 압축이 되는, 압권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대니요. 의대를 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수로 국어, 수학, 탐구 점수인데요. 여기가 1등급이라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390 정도인 점수, 백분위는 294점이고요. 전국 단위로 확장하니까 384나 백분위 284, 표준 점수 백분위 이렇게 되고요. 치의에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385, 백분위 282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만 수학과학이 높은데 대학별로 계산을 해봐야만 구체적인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문을 받으면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게 안정, 적정, 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대부분 가능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표준점수 600점, 200, 200, 200 만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소신도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점수가 남아야만 소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데는 마이너스 점수도 소신이라고 보는 데가 있어요. 너 소신껏 하지 않느냐, 그죠? 소신껏 해라. 점수가 부족해도 이런 거죠. 근데 이 소신도 보면 저희가 본 합격률에서는 50%를 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0점이라는 점수에서 1점 남는다, 2점 남는다는 위태위태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 매우 불안은 10점 이상 가면 매우 불안이고 이 사이에 있으면 불안.
그 다음 10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아지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안정, 그 이상이면 10점 이상이면 매우 안정. 이렇게 합격률하고 나눠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상은 이렇게 보는데 재성은 또 다르게 보고 유해는 다르게 보고 이투스도 다르고 진학생도 다르고 메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내가 점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언어로만 땄을 때는 안정, 소심, 불안인데 과연 어느 정도 합격률이 있는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을 본 인문대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서울대를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사회탐구에서 제2외국어 하나를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가 들어가면 백분위가 높아져요. 백분위가. 지금 평균적으로 100이니까 1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1 높아졌고 390점 되는 밑으로 내려가면 4점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제2외국어를 안 봤어요. 그래서 사탐 2과목을 봤는데 점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제2외국어 한문을 본 아이들에 비해서는 내가 사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배치표를 보시더라도 1점 정도는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높여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해서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백분위가 더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나 2+2의 과탐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2년 전, 그럼 작년, 금년인데 보니까 과탐의 2를 선택하는 단순 합산입니다. 위로 다 합산해 보니까 4만 1,000명에서 3만, 만 명이 줄었어요. 그죠? 그지? 여기도 금년에도 한 5,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나 2+2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젠가 보니까 서울대가 탐구의 변표 점수 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배치표에 있는 점수보다 한 2점이나 3점 정도 낮아도 서울대는 붙을 가능성이 별로 높습니다. 1+2나 2+2를 선택한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서울대가 발표했는데 보세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래 생윤에서는 내가 평균 점수 63점을 받으면 100분이 97이었어요. 61점은 88이고 이게 하나가 이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100분이 97에서 88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얘를 보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서울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거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97에 100분이 97인데 얘는 65.11로 하잖아요. 88 100분을 받아 생윤은 62.54로 해서 점수를 더 올려줬죠. 높여준 겁니다. 왜 높여줬냐면 점수가 보세요. 높은 거를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한국지리 어디죠? 한국지리 69죠, 그죠? 평균 점수 69, 100분이 99로 69로가 이게 실제 아이들이 받은 성적인데 3줄 점수 바꿔주는 걸 65.61로 이게 점수를 낮춰줍니다. 왜 낮춰요?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100분위로 가지고 해소시켜서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대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지리 받아서 내가 평균 점수 69였어요. 배치표를 보니까 아주 점수가 괜찮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사탐에서는 내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그죠? 서울대 지원할 때. 이게 서울대 건데 다른 대학도 지금 발표되는 이 변표 점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얘는 강제로 깎아요. 그렇죠? 왜 깎어? 라고 말은 못하죠. 대신 생윤은 지금 내가 보면 점수가 63점밖에 안 됐었잖아요. 배치표에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2점이나. 근데 보니까 어떻게 점수가 2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표까지 계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탐에 비해서 과탐은 조금 덜하긴 한데요. 이제 점수가 얼추 맞춰야죠. 69, 68, 68, 67, 68, 68, 그 다음에 70인데 지구가 원은 깎였어요. 점수가. 그죠? 그래서 특정 과목에 내가 평균 점수가 높았더라도 변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내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광고를 하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봐야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여기도 지금 해놨을 것 같은데 제가 168페이지예요. 168페이지. 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학생의 성적 168페이지에 나오는 개인의 학생의 성적을 아까 보셨다시피 대학 환산 점수를 뽑기위해서 서강대식으로 그 다음에 지방대학 하나 해놨네요. 경북대식으로 171페이지는 연세대식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 오면 이화여대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대학별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아닌데요.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의 뭐 최종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같은 학생의 성적이 지금 변수 1이라고 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아래 종이 배치표에 뭐 이렇게 대학별 계산 점수 두 개를 비교해놨는데 이 아이는 보면 영어가 지금 3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173페이지 위에 성적표 보면 영어 3등급이죠? 맞죠? 근데 이제 한대 파이낸스 경영이나 성대 글경이나 고대 국문으로 계산식을 해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에서는 5점의 점수가 남았어요. 배치표상에서는. 근데 대학별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영어에서 등급 점수가 깎이고 대학별 비율로 계산됩니다. 위에 보면 한대 파이낸스는 국어 30, 수학 30, 사탐 30에 영어 10% 반영하죠. 그 다음에 성대 글경은 국어 40, 수학 40, 영어는 가산만 해요. 탐구 20하고. 그 다음 고대는 35.7 국어, 35.7 수학, 그 다음에 탐구 28.6이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강력하게 괜찮으니까 이 친구는 고대는 지금 대학별로 계산해서 점수 계산해보니까 소신 나왔는데요. 한대나 성대는 안 됩니다. 실제 대학별로 계산은. 배치표에 보니까 점수가 5점 남았어요. 영어 3등급을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영어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반영 비율을 차이하니까 달랐다는 얘기를 173페이지 밑에 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174페이지는 두 번째는 영어 등급입니다. 이 영어 등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강대하고 이화여대가 가장 크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변수 세 번째가 뭐냐면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그래서 이 대학별로 가산점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점수 계산을 해봐야만이 확실하게 점수 계산을 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다 설명 못 드려서 참고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시 모집에 지원 어떻게 할까요? 목표 어떻게 세울까요?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대학국 위주로 지원하실 거예요? 학과 전공 위주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대학 학과는 어느 군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다군에 목표대학을 두고 계시면 그 점수가 남아요? 부족해요? 가군에 목표대학을 두고 있으면 그 점수가 남아요? 부족해요? 중요합니다. 가군에 안정이면 가군은 어떻게 해요? 좀 높이 지원해도 되죠? 근데 가군에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도전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나군은 안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대학과 요락이면. 자, 그 다음에 눈치 지원. 메모만 해놓으세요. 32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예, 안 적으면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틈새 전략도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는데 금년도에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참고를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를 조합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지원하느냐? 세 개 모두 최초 합격. 간단하죠? 점수를 많이 남기고 지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첫날 딱 발표할 때부터 내가 가군도 합격, 나군도 합격, 다군도 합격, 소위 말하는 최초 합격, 그죠? 이게 나옵니다. 괜찮죠? 안 괜찮은가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최초 합격, 한 개 추가 합격, 한 개 불합격, 신의 지원입니다. 대단한 지원입니다. 근데 신들을 다스리는 신의 지원이 또 있습니다. 세 개 모두 추가. 이건 제가 보는 데는 아마 몇 대까지 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뭐 행운도 운도 한 10년치는 땡겨야만 아마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요것도 사실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합격에 등록해 두셨다가 옮겨 갈아타면 되거든요. 그죠? 갈아타시면 돼요. 그게 가장 나은 지원이에요. 셋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비 번호가 아주 뒤쪽에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서울 가기 때 들어가고 문 닫는 이런 전략을 쓰면 들어갔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못 들어갔었어 봐요. 1년을 또 다시 해야 돼요. 대학에서 1년 다시 하느냐 정말 실제로 합격하는데 아무도 없이 한 군데도 없이 재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쉬운 지원이 있습니다. 많이 안기고 지원하는 반대로 그냥 아주 그냥 부족한 점수나 10점 이상씩 20점 이상씩 차이 나는 대로 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든 금년에는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 되는. 근데 하지만 너무 무리수니까 이런 정도로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 지호 결정 누가 하실 거예요? 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불 결과를 금년에 좀 적어놔야 되는데 항상 그 졸업생들 재수나 삼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상담할 때 아니 작년에는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군에 어디더라? 엄마 가군은 어디야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는 아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작년도에 했던 결과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점수하고 비슷하게 어떻든 간에 최고로 합격할 수 있을 그런 지원해서 결과치를 좀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새로 하시더라도 금년도에 지원된 결과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뭐 거진 끝에 나와가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끝나고 다시 질문 받을까요? 네.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예, 대학에 가면 홈페이지에 다 발표하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대학들. 대신 이제 서울대가 왜 다른 대학은 다 서울대를 기다릴까요? 저기다 맞추려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학 간의 유불리가 안 생기거든요. 어느 대학은 연표 점수를 통해서 유리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기에다가 대부분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좀 기다리셨다가요,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요. 네, 말씀하세요. 예. 뭐 합격 예측 이런 것도 있고. 네. 예. 네. 일단은 두 군데를 다 받아보시는 게 뭐 하실 수만 있다 가장 낫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지금 어떻든 간에 뭐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가급적 어떻든 간에 지난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이 해주는 편이고, 다른 기관들은 작년도도 작년도지만 금년에 예측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금년도 예측을 전혀 안 해줍니다. 지난해 입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 될 것 같다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기관들은 금년도 예측도 많이 해줍니다.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비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분명하게 크게 잘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핵심적인 얘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보면 라인이 1등급이 나왔는데 내가 2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국수담에서 점수를 낮춰야 돼요. 몇 점을 낮춰야 돼요? 이걸로는 답을 못 찾습니다. 대학교를 실제 계산해서 내가 얼마만큼 영어의 2등급이 불리해지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이라는 가정하에 다른 친구가 1등급일 때 점수를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라인에 나오는 점수가.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를 내 점수는 알잖아요, 그죠? 나머지 점수는 모르니까 아까 점수 대비라는 별 평균에 있는 평균들을 보라고 적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적정 하향 600점이 만점이라는 거 어떻게 있겠어요? 아,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두 과목을 다 해서 표준 점수의 이론상의 최대값이 600점이잖아요, 그죠? 국어 200, 수학 200, 탐구는 각각 100이니까 60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0점 만점으로 하니까 점수가 폭이 더 커지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재수, 삼수 해는 거 대학에서 가산점을 줍니까? 감점을 합니까? 잘 안 들려서요, 제가 아버님. 마이크를 드릴까요? 재수, 삼수 사행은 말이죠. 예. 대학에서 가산점을 줍니까? 아,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가산점을 주느냐 말씀이세요? 가산점을 줍니까? 감점을 합니까? 예? 감점을 합니까? 가산점. 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재수나 삼수나 간에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역이나 재수나 삼수나 똑같은 지원 자격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2년 더 했으니까 너한테는 가산을 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또 질문이요.
이 배치표는요, 탐구를 2개 과목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배치표에 탐구를 1개 반영하는 대학의 점수를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탐구를 잘한 한 과목만 가지고 와서 이 3판을 짜야 돼요. 그죠? 3판을 짜야 돼요. 그러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이 선이 맞지 않아요. 훨씬 더 높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학의 수준보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 한 과목 반영한다고 그러면 가천대하고 건대 수준으로 하면 높아질걸요? 위치가. 그래서 왜 건대가 가대보다 낮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역계 높이를 맞춰놓은 거고요. 그래서 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탐구 한 과목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내 건 한 과목만 계산되고 여기는 이대로 2과목 점수를 그대로 보면 안 되죠. 여기도 한 과목을 봤다는 가정하면 자정적으로 한 10점 정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배치 점수가. 그 영역에서만, 그 조합되는 부분에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대학에서 탐구 하나 반영하게 되면 그 대학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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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10명 미만일 때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 변수를 노리는 건데요. 네. 변수. 이제 저희가 뭐 노림수를 써서 지원을 한다는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많으면은 풀이 넉넉해요. 그래서 아무리 점수가 내려가지가 않고요. 모집 인원이 적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이들의 지원자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변수가 많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 뽑는데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그죠? 몇 명 지원했어요? 9명 지원했죠. 그죠?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점수가 하더라도 추합으로 나가다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30명을 뽑는데 9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빠지고 점수가 다 촘촘히 붙어있기 때문에 크게 뚝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가 변수가 훨씬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노림수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려면.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어머니. (600점) 기준이요.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표준 점수를 구할 때 이론상으로 200점 만점이 한계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나오죠. 그거는 지금 나왔잖아요. 100점 만점을 원점수로 받더라도 134점이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600이 만점이니까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1000점이 되면 더 확대가 되겠죠. 점수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어머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요. 다른 기관마다 점수가 다 달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점인데 소신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소신은 얼마만큼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나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점수에 해석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는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남았는데 왜 안 돼요? 약간 부족했는데 왜 이렇게 예비번호도 안 나와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요. 상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이상이면 상향 기준으로 가집니다.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향 지원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점수대에 따라서 꼭대기 올라가면 마이너스 2점도 사실은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위권 정도다 그러면 100점 만점 기준 마이너스 5점이 이렇게 상향 지원합니다. 부족한 점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큼 질문하신 거예요? 나중에 질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또 와서 질문하십니다. 궁금한 거 좀 많이 해결되셨어요? 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모든 걸 다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정리를 하셔서 꼭 금년에 소망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